안녕하세요. 최근 IT 업계에서 정말 뜨거운 소식이 있었죠. 바로 인텔 주가 얘기입니다.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2025년 9월 들어서 갑자기 왜 이렇게 인텔이 확 주목을 받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받은 이 블로그 게시물 형태의 분석 자료가 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한번 그 배경부터 앞으로의 시나리오까지 좀 깊숙이 파고 들어보죠. 엔비디아랑 손잡는 데는 얘기부터 미국 정부 지원, 그리고 소프트뱅크 투자까지. 와, 이거 흥미로운데요? 자, 이걸 한번 풀어보죠. 네, 맞아요.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 이게 다가 아니죠. 그 이면에 어떤 뭐랄까 구조적인 동력들이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요. 인텔을 둘러싼 여러 요인들, 뭐 기술, 정책, 투자 환경 이런 것들이요. 이게 각각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걸 좀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정보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 속의 의미를 찾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 엔비디아와의 협력. 이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자료에서도 이걸 첫 번째 동력으로 딱 꼽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뭐 PC 그래픽카드 시장에서 엄청 싸웠잖아요, 두 회사가. 근데 이제 AI 시대라고 손을 잡는다. 이게 그냥 기술 제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이 자료 분석처럼 이게 단순 기술 교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AI 칩 시장 전체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뭐랄까 전략적 동맹 가능성까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GPU 기술이랑 인텔의 그 오랜 CPU 강점, 이게 합쳐져서 차세대 AI 플랫폼을 만든다. 이 기대감이 투자자들 마음을 확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거물이 만나서 뭔가 엄청난 혁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 이상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다는 거죠. 와, 진짜. 과거의 경쟁자가 미래의 동반자가 되는 그림이네요. AI라는 큰 파도를 같이 넘으려고 아니면 뭐 시장을 새로 짜려고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근데 이게 그 엔비디아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자료에 그런 얘기도 좀 있나요? 자료는 주로 인텔 주가 상승 요인에 맞춰져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 협력이 엔비디아에게도 분명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암시하고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인텔이 가진 그 넓은 CPU 시장 점유율이나 제조 능력, 이걸 활용해서 엔비디아 GPU 기술 적용 범위를 넓힌다거나 아니면 특정 AI 작업에 딱 맞는 통합 솔루션을 같이 개발해서 경쟁사보다 앞서 나가려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점점 커지는 AI 모델을 더 효율적으로 돌리려면 하드웨어도 혁신해야 하는데 그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으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기술적인 시너지 말고 또 다른 강한 동력이라면 역시 정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자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그 칩섹트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대규모 투자와 또 자국 기업 우선 정책, 이게 인텔한테는 정말 큰 바람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맞습니다. 이걸 좀 더 크게 보면요. 이 반도체 지원법은 단순 보조금 그 이상이에요. 지정학적인 의미가 크죠. 보내주신 자료 분석처럼 이건 미국이 반도체 기술 패권이란 공급망 안정을 국가 최우선 순위로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팬데믹 때 겪었잖아요. 특정 지역, 특히 아시아에 너무 몰려있는 반도체 생산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래서 미국 안에 생산 시설 늘리는 게 시급해졌고 인텔은 미국 대표 종합 반도체 기업이니까 이런 정책 지원에 가장 직접적이고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진단 중 하나예요. 아, 그니까 단순히 기업에 돈 주는 걸 넘어서 미국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인텔의 역할,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정부 주도 지원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거나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잖아요. 자료에 혹시 그런 위험성 같은 건 언급이 없었나요? 이 자료는 주로 긍정적인 면, 그러니까 인텔이 정부 지원 받아서 첨단 공장 짓는 것 같은 엄청난 투자 부담을 좀 덜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기회를 잡았다. 이 점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지원에 너무 의존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글로벌 경쟁 환경에 미칠 영향 같은 건 이 자료에선 깊게 다루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뭐 특정 정치 입장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보내주신 자료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확실히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잡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술 협력, 정부 지원에 이어서 또 시장의 눈길을 확 끈 소식이 바로 소프트뱅크 투자 확대군요. 기술 기업에 아주 과감하게 투자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소프트뱅크. 여기가 인텔 미래 가치로 높게 본다. 이건 진짜 강력한 신호일 텐데요.
자료에서는 특히 인텔의 AI랑 자율주행 기술 개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움직임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네요. 네, 소프트뱅크 투자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큽니다. 아시다시피 소프트뱅크, 특히 그 비전 펀드 투자는요, 종종 그 기술 분야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그리고 패러다임 변화 가능성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지표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자료 분석처럼 이번 투자는 인텔이 그냥 과거의 CPU 회사가 아니라 AI와 자율주행이라는 미래 핵심 성장 동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시장의 기대를 확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CPU 기술력에 더해서 그 자회상 모빌라이 있잖아요. 거길 통한 자율주행 역량까지 다 보고 투자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흥미로운 조합이네요. 엔비디아 협력이 기술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라면 소프트뱅크 투자는 그 청사진이 진짜 될 거라는 자본시장의 신뢰 투표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인텔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간에 확 커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술 혁신, 엔비디아 협력, 정책 지원, 칩스 액트, 그리고 시장의 신뢰, 소프트뱅크 투자. 이 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아주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굵직한 호재들이 막 겹친 현재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그럼 앞으로 인텔의 길은 계속 꽃길일까요? 이 자료는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단기 전망이랑 장기 전망 이렇게 나눠서 분석하고 있죠? 네, 자료는 전망을 반기, 그러니까 한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리고 장기, 한 1년에서 3년 정도로 나눠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요, 앞서 본 긍정적인 요인들이 여전히 살아있긴 한데 동시에 좀 고려해야 할 변수들도 많다고 지적해요. 일단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랐으니까 그 밸류에이션 부담, 그러니까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좀 높지 않냐, 이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거시경제가 불안하거나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경쟁사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변수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 위아래로 한 15%에서 20% 정도, 그 정도 변동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변동성이 크다는 건, 그만큼 아직 안심하기엔 좀 이르다 이런 신호로 봐야겠네요. 단기적으로는 기대가 크지만 언제든 좀 숨고르기나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군요. 장기적인 그림은 어떤가요? 장기죠. 그러니까 1년에서 3년 전망도 역시 기회랑 위험 요인을 같이 제시합니다. 데이터 센터 시장은 계속 클 거고 AI 칩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 걸로 예상되고 5G 넘어서 6G 인프라 투자도 확대될 테니 이런 건 인텔한테 분명 좋은 기회죠. 이 자료는 그래서 연평균 한 10%에서 15% 정도 성장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제일 큰 숙제는 역시 기술 경쟁력 확보입니다. AMD나 엔비디아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랑 싸워서 특히 그 7나노, 5나노 같은 첨단 미세 공정 경쟁 있잖아요. 반도체 회로 얼마나 더 작고 촘촘하게 만드냐 하는 거. 이게 칩 성능이랑 효율을 결정하는 핵심인데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미중 기술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든 갑자기 터질 수 있는 변수라고 지적하고요. 들어보니까 인텔 앞에 놓인 길이 그냥 평탄한 길만은 아니라는 거네요.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는 동시에 그 기회를 잡으려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또 넘어야 할 과제들도 많다. 이런 뜻으로 이해됩니다. 와, 정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듣는 분들도 머리가 좀 복잡해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자료는 단순히 인텔 주가 오른다. 이 현상 너머에 있는 복잡성을 이해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여러 요소를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자료에서 핵심 체크리스트 같은 거라도 제시하나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서 생각해보라고 제안합니다. 첫째는 역시 기술 경쟁력이에요. 인텔이 목표로 하는 그 7나노, 5나노 공정 기술, 이게 안정적으로 양산이 되는지, 그리고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또 AI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는 AI 가속기 시장에서 점유율을 얼마나 늘리는지, 자율주행이나 사물 인터넷, IoT 같은 새로운 성장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는지 이런 걸 꾸준히 봐야 한다고 말하고요. 둘째는 재무 건전성입니다. 워낙 큰 투자를 하니까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 그러니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개선하는지가 중요해요.
연구 개발, R&D 투자가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뭐 부채 비율 같은 걸 통해서 재무 상태가 안정적인지도 꼼꼼히 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장 및 거시 환경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아시다시피 경기에 따라 좋았다 나빴다 하는 주기적 사이클리컬 특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산업 사이클이 어디쯤 와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또 글로벌 공급망 문제나 환율 변화 같은 거시적인 변수들이 인텔 실적에 미칠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기술, 재무, 시장 환경. 아, 이 세 가지 축을 균형 있게 봐야 하는군요. 단순히 그냥 AI 시대다, 이 흐름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걸 명확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자료가 뭐 어떤 힌트 같은 걸 주나요? 네, 흥미롭게도 이 자료는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몇 가지 접근 방식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건 중요한 질문, 그러니까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할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는 부분이죠. 물론 뭐 투자 조언은 아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들을 소개하는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요? 가령 변동성이 좀 걱정되는 비교적 보수적인 투자자라면요, 목돈을 한 번에 넣기보다는 매달이나 분기마다 일정 금액을 꾸준히 사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분할 매수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흔히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잖아요. 또 인텔이 주는 배당금 받으면서 좀 길게 보고 보유하는 전략. 아니면 인텔 하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접근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반대로 좀 더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어떨까요? 주가 차트나 거래량 같은 기술적 지표를 분석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전략을 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예상 못한 주가 하락 위험을 관리하려고 옵션 같은 파생 상품으로 해칭하는 전략을 쓰거나, 인텔 개별 기업 대진에 반도체 산업 전체에 투자하는 ETF 있잖아요. 여러 반도체 기업 주식을 묶어놓은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하는 거. 이건 활용하는 간접 투자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아, 투자자의 위험 감수 능력이나 투자 기간 같은 거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접근법이 가능하군요. 물론 이 자료에서도 분명히 선을 긋고 있듯이 이건 어디까지나 전략의 예시일 뿐이라는 거. 실제 투자는 각자 신중하게 판단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습니다. 네, 그 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보는 분석하고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이지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이 분석 자료 출처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가 마지막에 있네요. 이 글 자체가 코멧 브라우저라는 도구의 AI 어시스턴트 기능을 테스트하려고 만든 컨텐츠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이 목적이고 투자 권유는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고요. 이 자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좀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출처의 맥락을 아는 건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항상 도움이 되죠. AI가 생성한 분석이라고 해도 현재 시점에서 인텔을 둘러싼 주요 이슈나 시장의 논의들을 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참고할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최근 인텔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꼽힌 엔비디아와의 협력, 미국 정부의 정책 지원,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투자, 이 세 가지 큰 축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또 장밋빛 전망만이 아니라 단기적인 변동성이나 장기적인 도전 과제들, 그리고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까지 짚어봤고요. 이 자료의 결론처럼 분명 긍정적인 신호가 많긴 하지만 반도체 산업 특유의 변동성이나 아주 치열한 경쟁 환경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인텔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사례를 넘어서요, 현재 기술 산업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큰 변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경쟁자끼리 예상 못한 협력을 하기도 하고, 지정학적 요인이랑 맞물려서 정부 정책 영향력이 커지고, 또 AI 같은 미래 기술에 엄청난 자본이 몰리고, 이런 트렌드들이 앞으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 더 나아가서 전체 기술 지형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이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미래를 그려갈지 계속 주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료에서 봤듯이 인텔은 반도체 지원법으로 자국 내 생산 기반을 다지고 또 엔비디아 같은 기업과 기술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잖아요. 이건 분명 지금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중요한 변화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단순히 반도체 칩 생산지를 넘어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다음으로 중요해질 핵심적인 전략적 의존성은 어떤 분야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고성능 칩을 하나로 묶는 첨단 패키징 기술일까요? 아니면 특정 희귀 소재를 확보하는 능력, 그것도 아니면 압도적인 AI 모델 개발이나 학습 역량일 수도 있겠고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적 탐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